생일이 다가오면 설레기보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메신저 창에 내 생일 알림이 뜨는 것이 두려워 미리 설정을 꺼두거나 지인들이 보내오는 선물과 축하 메시지가 마치 처리해야 할 숙제처럼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행복하고 화려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축복의 날을 조용히 숨어서 보내고 싶어 할까요? 제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걸까요?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생일날 느끼는 그 거부감은 사실 당신이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고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적 과부하이자 흐르는 시간 앞에 마주선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를 그려드리는 속내 읽는 심리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일을 축하받는 상황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시간의 무게와 심리적 에너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생일날 휴대폰을 꺼두고 싶거나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불편함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마음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통찰력 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생일은 우리를 강제로 무대 정중앙으로 밀어올리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타인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집중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에 얼마나 환하게 웃어야 할지, 고맙다는 인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건네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감정 소모가 되는 것이죠.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생일날 주인공으로서 완벽하게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축하를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축하해준 사람이 무안해질까봐 억지로 기쁜 척을 해야 하고,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의 기계적인 인사에 답장을 고민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나를 돌볼 에너지는 바닥나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만 아는 낯선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일을 거부하는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정해준 행복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진실한 평온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주 건강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이토록 무겁게 느끼는 데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일이 주는 시간의 압박입니다. 어린 시절의 생일은 단순히 선물을 받고 키가 크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었지만 성인이 된 후의 생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촛불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성적표를 꺼내듭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이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라는 비교와 이제는 정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중압감이 축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생일날 찾아오는 우울함과 거부감은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축하라는 이름의 소란스러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늘한 마음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뇌는 생일날 쏟아지는 친절을 경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의 유한성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이 낯선 기분은 당신이 결코 나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거운 숙제의 정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생일을 단순히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받는 즐거운 날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날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본능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이 불안을 마음속 깊은 창고에 가두어두지만 생일은 그 창고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됩니다. 남들은 한 살 더 먹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불안은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의 생일은 가능성이 확장되는 날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생일은 가능성이 좁혀지는 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길들이 하나둘 닫히고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결과만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생일날 유독 기운이 없고 축하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시간의 무게로부터 잠시나마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생일을 챙기지 않으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거나 적어도 내가 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생일은 나이라는 숫자의 변화를 강요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기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안정적인 모습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런 외부의 기대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면 사이의 충돌이 극심할 때 우리는 축하받는 상황 자체를 일종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파티가 아니라 나를 시험대에 올리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처럼 생일을 향한 거부감은 당신이 삶의 매 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쉬워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그 마음은 사실 삶에 대한 뜨거운 애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그 애착이 너무 크기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한 비례해서 커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단순히 숨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심리적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서늘한 감정의 실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생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묵직한 압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적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대별로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이라는 암묵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몇 살에는 취업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가정을 꾸려야 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삶을 일구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시계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일은 바로 그 시계가 가장 크게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현재 나의 위치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대조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록 생일 케이크의 불빛은 축복이 아닌 나를 취조하는 조명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축하한다는 말 뒤에 혹시 이제는 자리 잡아야지 혹은 좋은 소식은 없니? 라는 질문이 따라붙지는 않을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결국 생일날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강한 방어의지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의 축하를 받는 것은 무척이나 민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환호성 속에서 정작 나의 초라한 알맹이가 들통날까봐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그만큼 높은 기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생일이니까 당연히 즐거워야지, 오늘 하루는 특별해야지 라는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작은 공허함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남들은 모두 화려한 파티를 즐기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뒤처져 있거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자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셜미디어 속 타인들의 화려한 생일 기록들은 이런 비교 심리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결국 생일날 느끼는 우울함은 실제 내 삶이 불행해서라기보다 내가 상상하는 완벽한 생일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만의 진실한 속도를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깔려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맞춰 허덕이며 뛰어가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싶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날이 타인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버텨온 나를 가만히 안아주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소망이기도 하죠. 축하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애쓰고 있으며 조금 늦더라도 당신만의 계절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일날 찾아오는 서늘한 우울함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니까요.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생일날 찾아오는 서늘한 우울함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니까요.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해보세요.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고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시간의 무게와 사회적 시계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온한 깨달음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나 자신의 온전한 숨소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일날 느끼는 그 묘한 거부감이 단순히 기운이 없거나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내면의 충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나를 품고 삽니다. 하나는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현실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입니다. 평소에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애써 외면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생일은 이 두 자아를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앉히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얼마나 그 이상에 가까워졌니? 라고 묻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30살의 모습, 내가 상상했던 40살의 무게에 비해 지금의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축하한다는 말은 오히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이룬 성과나 위치로만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받는 박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생일날 찾아오는 서늘한 우울함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니까요.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해보세요.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고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시간의 무게와 사회적 시계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온한 깨달음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나 자신의 온전한 숨소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일날 느끼는 그 묘한 거부감이 단순히 기운이 없거나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내면의 충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나를 품고 삽니다. 하나는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현실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입니다. 평소에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애써 외면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생일은 이 두 자아를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앉히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얼마나 그 이상에 가까워졌니? 라고 묻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30살의 모습, 내가 상상했던 40살의 무게에 비해 지금의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축하한다는 말은 오히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이룬 성과나 위치로만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받는 박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해보세요.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고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시간의 무게와 사회적 시계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온한 깨달음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나 자신의 온전한 숨소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일날 느끼는 그 묘한 거부감이 단순히 기운이 없거나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내면의 충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나를 품고 삽니다. 하나는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현실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입니다. 평소에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애써 외면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생일은 이 두 자아를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앉히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얼마나 그 이상에 가까워졌니? 라고 묻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30살의 모습, 내가 상상했던 40살의 무게에 비해 지금의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축하한다는 말은 오히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이룬 성과나 위치로만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받는 박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생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처절한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마음은 심리학에서는 미완성된 인생의 슬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일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청춘의 조각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둘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그 상실감이 축하의 기쁨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분들이라면 생일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내목한 중간점검의 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하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각자만의 계절이 있고 각자만의 개화 시기가 다르듯 당신의 삶 또한 사회가 정해놓은 시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생일날 느껴지는 그 무거운 우울함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의 뒷면입니다.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현실과의 차이가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날카로운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생일은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버텨온 당신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인이 건네는 성적표 같은 축하에 귀를 닫고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이라는 거대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점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 평온한 자기 수용의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던 시간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생일이라는 날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피로감은 아마도 축하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닌 처리해야 할 숙제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장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히려 내 취향과 맞지 않는 물건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지도 못하고 보관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은 당신이 인색하거나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강한 자립심과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효율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성격의 반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생기는 부채감입니다. 축하 메시지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나 또한 상대방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보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만약 제때 챙기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예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죠.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당신의 생각은 사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관계의 담백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건강한 선언입니다. 복잡한 계산기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어떠한 마음의 짐도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축하는 거창한 선물 상자나 수백 통의 알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과 마주 앉아 평소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짜 생일의 풍경일 것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과한 연출 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며 나누는 그 고요한 식사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교환이 멈춘 자리에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온기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달력에 표시된 특정한 날에만 특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생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고 혼자 고요하게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나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수많은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생일이라는 단 하루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의 성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기보다 1년 365일 전체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훨씬 이로운 일입니다. 이제는 생일날 휴대폰을 꺼두거나 조용히 지나가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인이 정해준 축하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흐름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물과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나누는 담백한 대화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그 단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생일날 묘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꼈던 당신에게 작은 해방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주도적인 인간입니다. 하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으며 당신이 선택한 그 고요한 평화 속에 진짜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닌 당신만의 박자로 오늘도 가장 당신다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매 읽는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